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토요일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표를 낼 줄 몰랐다라고 했더니 정말 몰랐는 줄 알더라. 혹시 어제 이재명 대표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발언을 하고 난 뒤에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본회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사표를 냈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들어도 믿기 어려운 말이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본회의 탄핵 의결 전에 사퇴할 것이란 예측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했던 것이 전혀 아니죠. 전례도 있습니다. 이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난 9월에 민주당에서 탄핵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곱사의를 표명했죠. 곧바로. 그래서 대통령이 사표를 처리했었습니다. 물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재에서 탄핵안에 대한 최종 심판이 나올 때까지 4, 5개월 동안 업무가 정지됐었죠. 그때는 행안부의 경우 차관이 충분히 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종섭 국방장관이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경우 상황이 다른 것이죠. 이종석 국방장관의 경우 본회의에서 만약에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낼 때까지 최장 6개월 동안 국가 안위에 구멍이 생기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에 붙여질 경우 가결이 100%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국방장관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좌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때도 민주당은 자진 사퇴를 예상하고 이종섭 장관에게 자진 사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죠.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약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면 방통위라는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여기는 차관이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방통위에는 지금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탄핵할 경우 내년 총선까지 지금 산적한 현안 처리가 완전히 불가능해지고 방통위는 기능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당장 유진그룹의 YTN 인수승인 그리고 연합뉴스TV의 사업자 변경 심사 다 무기한 연기되겠죠. 그리고 이달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MBC, SBS 이런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 심사도 중단되게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의 가짜뉴스를 척결하기 위한 방통위의 업무도 무력화됩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그동안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네이버나 다음 이런 등 포털에 대해서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기능이 중지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동안 민주당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던 언론 운동장 균형 잡기가 또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바로 이 부분이 싫어서 무리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논의 자체가 정략적이었죠. 자체가 정략적이었던 만큼 여당에서도 정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여당이나 이동관 위원장이 그런 방통위 기능이 완전 마비되는 사태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은 민주당 내부에서 충분히 예측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이 사표를 처리했을 때 그 다음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까지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 발표 이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죠. 이 대표는 기자들이 예측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꼼수를 쓸 줄은 몰랐다. 비정상적 국정수행 행태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난 대선 기간 대구 TK 지역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말했죠.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지자들로부터 문매를 맞았죠. 그러니까 곧바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그 유명한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저도 어제 이재명 대표가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그 기억이 소환되었습니다. 역시 당 지도부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대표는 몰랐는데 당 지도부는 알고 있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어제 오후 규탄대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미 저희가 알고 있었고 우려하고 있었던 내용이다.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점은 한참 전부터 원내와 논의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심지어 대책까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탄핵안 발의를 당초에는 30일 정도에 발의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죠. 그런데 민주당은 28일 날 앞당겨서 발의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해임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고려했다, 이런 설명을 고민정 최고위원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통위는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죠.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어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미리 사전에 발의했더라도 이 위원장이 사표를 내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퇴직 허용 금지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도 이 부분은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알았지만 자진 사퇴를 하겠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도 해보자, 이런 식의 심정에서 아마 탄핵안을 사전에 발의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대책을 강구했을 정도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퇴는 민주당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당의 꼼수라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정치인이 이런 정도의 말을 했으면 애교로 넘어가 줄 수도 있습니다.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표,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논란을 의식한 듯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예측하고 있었지만 진짜 그렇게까지 하나, 너무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재명 대표가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 같으면 박주민 원내 부대표의 해명이 먹혀들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뒤집기죠. 이것부터 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 또 김부선 씨와 만나지 않았다,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조정했던 것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친형 강제 입원한 사실이 없다 했다가 또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고발됐죠.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짓말과 약속 위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또 약속 위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쩌면 습관처럼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이란 기준은 분명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